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하면 단 6거래일 남아있죠. 기대했던 만큼의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면서 상승 강도는 약하지만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이 배당 관련주 흐름은 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남은 연말까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 최재수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사흘 연속 오르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더니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자, 이번 주 연말이다 보니 거래일도 좀 적은데 어떤 이벤트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금주는 대부분 나라들이 많은 이제 거래가 많이 짧은 주간에 들어가는데요. 그리스 대통령 선거가 내일 있는 부분과 함께 또 수요일 날에는 일본 중의원에서 특별 국회가 열고 있는데 이때 아베 총리의 지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서는 일본의 11월 소매 판매라든지 11월 산업생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미국의 3분기 GDP가 내일날 발표될 텐데 최근에 3분기 미국 GDP 확정치 자체는 4%에 가깝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계속적으로 3.9%로 상향 조정한 바 돼 있어서 이번에 예상대로 4.1%로 나올지 상당히 관심사가 되겠고요. 만약에 4%대가 나오게 된다면 2분기 연속 4% 성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출구 전략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진척을 볼 수 있는 지표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 2차 대선이 내일 내일 있을 예정인데 1차 이어서 또다시 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 때 정부 측 후보가 제시된 부분에서는 160석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160석보다 2차 대선에서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3차에서는 180석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60석에서 추가로 10석, 20석 각 사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인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일본 아베 총리 재지명에서 아베 총리가 기존 강요의 이런 기용 여부라든지 아베노믹스의 추진 속도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봐야 할 텐데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갭을 메우기엔 좀 다소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죠. 차분하게 연말을 보내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자세한 마감 전략 도와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가 안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이렇게 디커플이 되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3일 연속 상승했지만 달러가 아주 강세를 보였고요. 그만큼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은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함께 연말 거래일이 거의 적은 상태에서 그리스 2차 대선, 3차 대선까지 있어서 소강 상태에는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적으로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로 제일모직이라든지 일부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응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1950선 이하에서 PBR 1배 이하이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를 뭐 아주 시간연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철저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과 무관하게 바텀업 관점에서 철저히 가치 투자 대응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 넘어가는 관점에서 실적 밸류에이션이 있는 뭐 일부 IT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배당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더 관심이 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일부 개별주 위주로 또 배당 관련주와 관련해서 투자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뭐 긍정적인 답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추천받은 종목 4종목부터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이죠. EM텍과 또 AP시스템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 EM텍이 스피커 전문 업체라고 하셨죠. 1,800원 기준으로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매수가 잘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AP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지난 금요일 급등 이후 오늘도 좀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두 종목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뭐 EM텍 보시면 뭐 네. 충분히 지금 매수 기회를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 1,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뭐 최근에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나왔던 외인 쪽도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 비해서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요. 네. 예, 뭐 내년도 예년 수준의 매출이 좀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뭐 들어가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들어가시면 연고점은 12,100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AP시스템입니다. AP시스템도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플렉서블 쪽이 많이 아무래도 플렉서블은 일단 뭐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예. 플렉서블 쪽이 굉장히 좀 내년도 하반기부터 그런 수주가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웨어러블 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개화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뭐 올해 당장은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뭐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네. 내년도를 생각하면 지금이 뭐 바닥이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목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6,500원까지는 한번 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한 5%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저점이다라는 입장이신 네, 그렇죠. 거죠. 예, 지금도 뭐 5,600원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매수 기회는 많이 좀 드렸는데 네. 뭐 지금도 그렇게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접근해봐도 괜찮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두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TS이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다라는 설명을 지난 금요일 자세하게 해주셨죠. 이 11,000원 이하에서 매수로 대응하셨는데 오늘도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신성 FA 이 종목은 장 초반 좀 약세를 보이더니 밑골이 달면서 크게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TS에는 뭐 11,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셨는데 이게 좀 호가가 그렇게 뭐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웬만하면 좀 밑에 11,000원 밑에서 한번 좀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그날은 약간의 뭐 기회는 있었는데 크게 뭐 거래가 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사셔도 얼마 못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고 네. 뭐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고 최근에 뭐 기관, 외인 양쪽으로 계속 지금 매집을 하면서 8,000원대부터 지금 얼마 전 13,000원 끌어올린 것도 다 이렇게 사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그 단가도 지금 한 11,000원에서 그 정도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지금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11,000원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신성 FA. 신성 FA. 신성 FA는 일단 뭐 지금 중국 업체들 LCD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네. 실적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계열사 유증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뭐 1,200원 기준에서는 매수 관점대 여전히 밑에서는 뭐 사셔도 괜찮고 오늘도 사서 좀 끌어올린 거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가격대가 뭐 하방 경직성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충분히 뭐 떨어졌었던 1,600원대는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단기 공략주 살펴볼 텐데요. 정말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달력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종목으로 연말을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예,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연말을 준비해볼 만한 종목인데 오늘도 네. 그럴 만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나미입니다. 모나미면 다들 잘 아시겠죠. 문거계 부동의 1위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고급화 전략의 프리미엄 제품 라인이 뭐 정비가 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고급 볼펜이 뭐 모나미 최근에 그런 출시하자마자 이게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외국인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뭐 실적이 좀 일시적으로 좀 둔화가 된 영향 때문에 주가가 5,460원에서 거의 뭐 한 4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또 이제 매집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좀 나올 만한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2,930원 크게 무리가 없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 3,500원까지는 반등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졸업 시즌 하면은 이런 볼펜을 선물로 많이 주곤 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그게 드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런 모나미가 원래 만년필이라든가 이런 고급 볼펜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쪽을 이제 연구개발 다 진행이 됐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요즘에 뭐 그런 볼펜 시장에 문구류가 좀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또 고급 제품은 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급화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넘버원 바이오 센서 및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입니다. 삼성 SDS 및 뭐 S1 등의 지문인식 시스템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 뭐 서울경제도 출입할 때 이거 찍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여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13년도에 성장이 좀 정체가 되면서 올해 뭐 정체 이후에 올해는 다시 그런 성장성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주가 33,6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는 좀 담백하게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지문인식 시장에는 아직 진출을 안 했는데 그쪽 시장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슈프리마도 거기다 뭐 기술 개발도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S, S1 관계라면 또 삼성전자와도 충분히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스마트폰 부품 그런 지문인식 시스템은 진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면 2013년도에는 외국인 비중이 5%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38%대로 굉장히 지금 많이 매집을 한 상태고 그들의 매집 단가도 추정 단가가 한 24,000원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팔려면 지금 팔면 절대 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신선한 종목인데요. 지금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12월 12일 날 상장을 한데 12일. 바이오 시밀러민 바이오 시밀러를 개선한 바이오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체 및 또 약물 적합 치료제 개발 업체고요. 세계적인 뭐 제약사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고요.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처음에 상장할 때 보면
굉장히 뭐 적자가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네. 코도 굉장히 높고, 동사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브라질 대형 제약사와 그 바이오 시밀러 임상, 일상을 협약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 정부에서는 적극 장려하는 뭐 신약 부분에서 그런 투자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제약사가. 그 임상 비용도 보통 바이오 제약사들이 적자를 보는 게 임상 비용을 본인들이 해결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동사는 임상 비용 전액을 그 제약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 네.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일단 뭐 국내 유일의 뭐 바이오 베터 뭐 리딩 업체라는 게 하나의 뭐 프리미엄이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네. 공교롭게도 단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예. 뭐 전날 이렇게 좀 제가 연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한 25,000원 좀 밑에서는 네. 점진적으로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사신다면 이 종목은 뭐 3만 원 이상에서 좀 팔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종목 남았네요. 예, 마지막 종목이네요. 오늘 좀 굉장히 좀 길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LMS입니다. LMS. 예. LMS는 뭐 예전에도 몇 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고, 예. 이게 뭐 성과가 좀 괜찮았습니다. 목표가도 22,000원이었는데 돌파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지금 조정을 잘 받아서 다시 한번 좀 들고 왔습니다. 네. LCD 뭐 필수 소재인 프리즘 시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소형 부분에서는 점유율 60%일 정도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프리즘 시트를 수익원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블루 필터 그리고 퀀텀 닷 필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획기적으로 이제 성능 개선 블루 필터에서는 세계 넘버 원 네. 카메라 모듈 업체인 LG 이노텍을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쪽 부분이 내년도에 굉장히 좀 많이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OLED 대체 제품인 디스플레이는 그런 퀀텀 닷 그 TV 시장에서도 이 시장이 좀 이제 개화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퀀텀 닷 필름도 내년도에 대규모 양산이 좀 계획 중에 있고요.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쪽은 OLED가 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런 네. 중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프리즘 시트만으로도 이 정도는 24,000원 이상의 또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만 원 좀 밑에라고 하면 네. 굉장히 좀 싼 구간에 좀 보여지고요. 그 내년에 뭐 블루 필터나 뭐 퀀텀 닷 필름 이쪽에서 실적 블루 필터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네. 퀀텀 닷 필름은 퀀텀 닷 필름은 이제 양산 단계 뭐 준비 단계에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봤을 때는 3만 원 돌파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은 매수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말을 공략할 수 있는 알찬 종목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투자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윤성의 후강통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계 증시는 장중 4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경기 지표도 좋지 않았고 유동성도 감소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 흐름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오후장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중국 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모두 다 9%대에서 5%대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상해시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보험주들도 강한 모습인데요. 중국 태평양보험,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화태증권 2.9%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홍콩 쪽도 좀 좋은 모습인데요. 그동안 상해시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홍콩과 상해에 동시상장돼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 같은 종목인데도 한 40% 50% 정도의 그런 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은행주들 홍콩 쪽에 상장되는 것도 잘 갔던 종목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더 벌어지면 또 홍콩 쪽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여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중국 상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은행주를 드디어 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죠. 좋은 뉴스가 있었고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두 가지 다 오픈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후자주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스토리는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우선 은행 그동안 대출을 해줄 때 그동안 예금이 돼 있는 그 금액에서 좀 보수적인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이제 대출을 더욱더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 부분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행주도 상당히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보면 중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장세에서 은행주도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중국은행을 중심으로 중국건설은행, 그다음에 공상은행 등 중국 내에서 대형 은행주들 위주로는 좀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은행주에 투자할 때다라고 하시면서 중국 건설 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움직입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제가 FOMC 의사록 발표되고 나서 단기 흔들린 다음에 금요일이나 이번 주부터 해서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나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자, 숏 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제가 12월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가 진짜 핫할 것이냐? 바로 이번 주죠. 왜요? 보통 이제 30일 마지막 날인데 5에서 10거래일 전부터 해서의 상하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바로 오늘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나왔습니다. 자, 대외 악재 상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큰 걱정보다는 상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배당주 사실 분들 언제까지 사야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배당주 사셔야지만 올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종목 상담 해드릴 건데 수급 100점도 봐야 되거든요. 일단 번호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인데요.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요, 파트론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부터 좀 하나씩 보죠. 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올라가요. 왜죠? 금요일날 보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고 끝났어요. WTI가 4% 정도까지 오르고 끝났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제가 유가가 어떻게 될 거라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조정 바닥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올라갑니다. 자, 제가 또 정유주들은 뭐죠? 이제 더 이상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뭐죠? 구매자 입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죠. 쉽사리 어떻게 꺾여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상승 그림을 타고 있는 수급도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네, 외인들과 기관들의 뚜렷한 양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기타 법인 쪽도 매수세가 뚜렷하게 잡힙니다. 상승 그림을 타지 않을까. 자, S홀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말 좋죠? 네, 이런 그림 참 좋은 거잖아요. 급하게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조정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니까 조정을 이용하는 전략. 이제 정유주들은 좀 살았어요. 네,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뭡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두 번째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화학주가 조금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답답한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또 막 실적이 불안하다 보니까 막 사기도 막 계륵이에요, 계륵. 어떻게 화학주들 대응할까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보단 내년이 좀 낫다는 소리죠. 흐름은요, 여기가 이제 1월이었는데요. 올해 1월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는데, 작년 1월 대비해서 이제 다가올 1월, 올해 1월 대비해서 내년 1월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계속 그냥 고점에 내려가는 그런 좀 짜증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하락 추세의 흐름 자체가 쌍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바뀔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 4년 만에 상승입니다. 주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4년 정도면 상승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흐름 중에 한 횟수거든요. 제가 볼 땐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SDI나 뭐 전반적인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 랠리 펼칠 것이다. 롯데케미칼도 수급이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뭔가요?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종목이죠. OCI입니다. 자, OCI가 걸렸습니다. OCI가 드디어 걸리나요? 드디어 얘가 가는 걸까요? OCI가? 참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실. OCI. 오늘 4% 가까이 현재 상승 중에 있어요. 근데 그간의 차트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더 멀리 가보자면 이런 모양이에요. 2011년도에 65만 7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얼마까지? 네, 8만원까지 왔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잡힙니다. 보니까 외인이 6만 3천주, 기관들이 소량. 최근에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약간의 기관들이 좀 매도세에서 매수로 바뀌는 듯한 느낌과 외인도 사는 친구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아직 좀 마땅하게 좀 주인이 없는 듯한 느낌. 그런데 조금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생기고 있다. 그냥 막무가내 매도세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 들어선. 이게 올라갈 것이냐? 말씀드리기는 아직 몰라요. 힘들죠.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라인 잡히는데 그쵸? 네. 그 다음 어디죠? 원래 내려갈 때 이 고점만 연결한다고 그랬죠. 고점 포인트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의 이 라인 정도가 사실 잡혀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거의 바닥 포인트인데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턱대고 이거를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약간 좀 꺼름직한 건 사실이라 일단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만원 넘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9만원 넘어가는지 그리고 10만원 위로 넘어가는지. 안전 구간은 이렇게 요때처럼 올라가는 구간을 판단하기에 안전 구간은 10만원이 넘어가는 구간으로 해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현재 OCI 수급은 좀 돌아오는 것 같지만 아직은 완벽한 수급은 아니다. 일단 오늘 좀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뭔가요?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종목입니다. 브로드밴드입니다. 자, 가입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9월달에 급등했었어요. 9월달에.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다시 얘가 오늘장 어떻게 현재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죠. 자, 오늘장 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 26,000주, 기관들이 20만 주. 기관이 20만 주 사준다? 자,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기관이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와장창 들어와요. 그냥 한꺼번에 뭉탱이로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와서 흐름이. 근데 오늘 좀 들어왔어요. 요 포인트 때 기관들이 좀 물량이 많네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전 고점 포인트 자리 정도면 한 4,600원 이상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10% 수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수급이 돌아오는 종목이었고 수급이 양호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이 종목입니다. 네, 파트론이요. 오늘 올라갑니다.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줍니다. 파트론 많이 올라갔어요. 조정이 나오는데 또 올라갑니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일단 수급은 오늘 좋았습니다. 보죠. 자, 21선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애가 반등을 줘요. 계속 그랬었잖아요. 이때도 그랬고. 21선을 아슬아슬하게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급 포인트를 최근 들어 보더라도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잡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기관들의 매도세 좀 강하긴 했죠. 근데 오늘장 보니까 외인의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잡혀요. 주가를 올려놓고 있긴 한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때와 같은 급등 모습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상승을 타려는 시도를 하는 거는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 저는 그래요.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이 필요한데 이 종목의 이런 조정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조정폭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조정폭이 나온다면은 얼마로 전 예측을 해보냐면 이 정도 자리 봅니다. 11,000원짜리 11,000원짜리 정도는 깼다가 올라갈 때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실적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바닥은 확인했지만 실적에 대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수급만 보고서 아직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신 상태시라면 비중이 크다면 줄여야겠죠.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조금 해드릴게요. 많습니다. 자, 9215님, 썬데이토즈가 19,100원에 40% 중기 전망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썬데이토즈 19,100원이세요. 최근에 매수하셨는지 12월 초에 급등할 때 매수하셨는지 그 전인지 저는 모르겠으나 이때 매수하셨습니다. 자, 거의 지금 현 구간대는 항상 말씀드리는 그 추세의 거의 바닥 포인트 라인이기 때문에 매도를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에요. 지켜봐야 될 구간이라는 거죠. 대신에 또다시 얘가 올라가 버릴 때 올라간다면 또다시 맞고 떨어지겠죠.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이게 1차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고점이라 판단할 수 있는 라인 자체는 이 정도 라인이 돼요.
다음에 매도하실 때는 여기 얼마죠? 21,000원짜리 온다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큰 그림에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애니팡 때문에. 애니팡2가 뭐길래. 요즘에 애니팡2 많이 하나요? 신작 모멘텀이 딱히 다른 게임들 대비해서 썬데이 토즈는 막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쵸? 마땅한 신작 모멘텀이 다른 게임 대비해서 약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신나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19,000원에 매수하신 것 자체가 실수셨지. 이거를 뭐 3,500원, 3,000원대였는데 지금 17,000원. 고점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생할 수 있어요. 적당히 수익으로 돌아서면 빠져나오셔야지 40%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뭐 해외 투자권 이런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고민해보세요. 자,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NHN엔터 6650님이 그때 매수하라고 매수하신 분이시는가요? 자, NHN엔터가 자, 73,020%십니다. 볼게요. 그때 왜 매수하신 분 같아요. 안 사실 거예요. 그리고 사신 분 같기도 한데. 자, 오늘 2% 빠집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간. 아시겠지만, 비중, 공개방송이나 가족분들 비중 50%입니다. 네. 단가가 7만원대예요. 많이 올랐어요. 7만원 중반대인데, 초반도 있어요. 지금 6만원대도 있으세요.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이 조정에 대해서 이때처럼 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조금 단기적인 조정폭을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뭐 뉴스 기사나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나왔죠? 어느 보고서, 어느 증권사죠? 요거였나요? 어때 NHN엔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뭐라 그러죠? 네, 뭐 4분기 실적이 적자를 보일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폭이 크지가 않고 굉장히 작아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어림짐작인 거죠. 어림짐작이에요. 나오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출시한 것은 거의 11월부터 대작들이 되고 나왔단 말이에요. 12월도 잘 달리고 있고요. 뭐 크루세이드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다운로드 1위 100만을 넘었었습니다. 출시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도 안 된 상황인데 연이어 대박. 그리고 관련 이제 자회사들의 연이은 주가에 급등하는 모습, 실적들의 성장성, 그 다음에 웹보드 관련해서 이제 그 카지노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완화되고 있는 포인트들 많단 말이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불안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하시거나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는 가져갈 만한 종목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다음은 TPC입니다. 0836님. 번호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반갑습니다. 3D 프린터 볼게요. 1,700원. 자, TPC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올라가는 이유가? 사물인터넷에 엮여서 올라갔어요. 근데 1,700원이시죠? 여기 포인트예요. 이전에 특히 국내에서 이제 해외에서 3일인터넷 그 3D 프린터들 이슈가 나올 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튀어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10,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해서 물량을 쌓아갔던 분들은 정리가 이루어지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추세도, 수급도, 상황도, 거래량도. 10,000원 위에 사셨다는 것 자체가 10,700원이나 그것도 네 전형적인 테마성 종목을 따라가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0836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게 TPC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 네 가지셔도 되겠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TPC가 사물인터넷의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3D 프린터는 그냥 엮여가는 흐름이었잖아요. 적당히 올라간다면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좀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사지 마시고, 혹시나 걱정이에요. 이제 TPC 이렇게 자꾸 이런 매수 버릇 취하시면은, S넷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포인트에서 이렇게 사면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사시는 이런 버릇이 나올 수도 있고,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하게 매도 의견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럴 때나, 아니, 이렇게 오를 때 있죠. 이럴 때 매수 따라가시는 버릇. 그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TPC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 보니까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때 한 20% 정도만 종목이 움직이지 나머지 7, 80%는 종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시고 나면. 제때 팔지 손절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반등 주면 정리 바로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보죠. 자, 다음 한일이와입니다. 볼게요. 1271님 15,900원 진단 부탁드린다고 주셨습니다. 볼게요. 15,900원입니다. 자, 서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서현 주가도 다 밀려 내려왔고, 한일이아는 역시 상장된 이후부터 해서, 분할된 이후부터 해서 재미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 최근에 역시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전저점 포인트라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짜 이 11월 바닥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이렇게 매수하셨다면 이건 진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주식하시면 진짜 안 돼요. 최근에 만약 그렇게 매수하셨다면 정말 안 됩니다. 자, 서현 같은 경우 보고서 이제 기업 분할이 있었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가 이렇게 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더라, 쌍바닥을 생각하고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매수하셨다면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 이루어질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언제? 이때 사셨다면. 이날. 왜 그러냐면 쌍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세의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폭 가대라고 해서 무조건 종목을 매수하시는 건 아닙니다. 한일이라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수급도 완전 꼬여있죠. 새파랗게 질려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포인트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네, 서현을 봐야겠죠? 죄송해요. 서현으로 볼게요. 체크를 해보자면 작년치 실적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서현에도 보이잖아요. 분할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흐름이잖아요. 같은 흐름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한일이아를 매수하셨다 그러신 분이라면 다시는 주식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CS윈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520 하나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CS윈드가 이제 국내 풍력 관련해서 어떤 특정 기술에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많이 밀렸고 기다리셨어요. 네, 상장하고 나서는 아주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 좀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최근에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안 보이는데요. 그냥 새파랗죠? 기타 법인을 사고 있네요. 자, 오늘장은요, 좀 매수가 들어오네요. 기타 법인 매도가 나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좀 나쁘진 않아요. 현재장 열어보니까 딱히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실적의 성장성은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기간의 매도세가 또 한 번 다시 나와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네, 빠져나와 주세요. 적당한 수익은 제가 좀 보건데 한 3만원에서 32,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조금 횡보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올라갈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 공략을 노리신다면 매수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수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보자. 10%만 노릴 생각으로 꼭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제일모직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다음 보죠. 상담할 가치가 없네요. 자, 8358님 KB고용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PER 80배입니다. 80배. 80배예요. 정신 차리세요. 80배입니다. 자, KB금융이 매수가가 38,000원 10%세요. 보겠습니다. 자,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자, 근데 KB금융의 실적 포인트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좀 M&A 이슈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도 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수급상황이 아직 깔끔하지가 않아요. 좀 매수하신 것 자체가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조금은 이르지 않았나. 네. 추세로 보건대 바닥에 포인트가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쵸? 이 정도 자리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수급 포인트에서 조금 이때 좀 들어오긴 했지만 막 조금 큰 폭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매수할 만도 한 그런 자리였어요. 약간은 조금은 매수할 만도 한. 근데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10% 매수 잘 하셨습니다. 수급이 곧 돌아올 종목은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홀딩 하시면 되는데 반등을 주면서 어떻게 올라가냐? 38,000원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39,000원 위로 솟구치는 거 보인다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날처럼 나올 겁니다. 이 모양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10% 더 사셔도 됩니다. 아셨죠? 홀딩을 하시고요. 다시 올라가긴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간을 주신다면은 42,000원까지 무리 없어 보이네요. 시간만 주세요. 10% 이상 드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메디포스트 2695님 44,500원에 15% 보겠습니다. 많이 내려가다요. 네. 44,500원에 사셨는데 많이 내려가나요? 44,400원이네요. 많이 내려가는 건가요? 가격이 맞나요? 네. 자, 뭐 어제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예전에 사셨나요? 이때 사신 건가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문자가 와서 자, 메디포스트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차없이 매도예요. 뭘 기다려? 낙폭 가대에서 언젠간 올라가겠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언젠간 올라가겠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여기 2695원이 이거 많이 내렸는데 올라갈 거야. 거의 바닥 찍었는데 뭐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쌍바닥 거의 이 정도 바닥이니까 올라가겠지 뭐. 다 왔네.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게 3만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 환장하죠, 그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에요. 자, 수급 상황은요? 네.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실적은요? 실적이 좋길 바라야죠. 실적은 아주 그냥, 옛날에 응답하라에서의 정우 씨 별명이 있었죠? 네, 뭐였습니까? 네, 뭐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실적이 그래요. 네. 3분기까지 적자. 단기순이익도 적자 돌아섰어요. 팔고 나오세요. 더 이상 말 안 드릴게요.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이지바이오 6750님 5,210원에 10%인데 두 달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보유하고 있는 건 9개월째 횡보 중입니다. 9개월째 횡보하고 있어요. 안 팝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2개월 정도야 뭐. 자,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갈 채미를 하는 거,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곡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은 맞아요. 그게 조금 짜증이 나는 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보시자면, 자, 소맥, 일봉으로 차트를 보시자면요. 곡물가 계속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죠.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분기가. 옥수수, 보세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옥수수가 아니었나요? 돌아가고 있네. 어쨌든. 곡물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쪽
사료 관련주들이나 음식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왜 빠졌는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아시겠고, 근데 곡물가나 음식료 관련주들은 그날 사서 그날 제품을 만들지는 않죠. 보통 3개월 이상치의 재고를 쌓아둡니다.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 뭐가 문제예요? 땡겨지게 나오면 실적은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환율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최악은 언제예요? 1분기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지겠죠. 4분기보다. 맞죠? 곡물가 올랐는데 환율도 이렇게 갔어요. 원자재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상승 쪽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그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바닥은 좀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가 훅 빠질지 훅 올라갈지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결론은 뭐냐? 매수가 이상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가겠죠. 보통은. 그럼 그때 그냥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다고. 자회사 팜스토리 마찬가지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주가는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다 내려왔나요? 다 내려왔는데, 실적에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지 마시는 반등을 줄 때 어떻게 매도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서울에서 또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신한금융투자에서 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빠졌네요. 네,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이고요. 서울 지하철 교대역입니다. 2호선, 3호선 겹치는 교대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으로 오시면 제가 최대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니까요. 토요일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19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줄고 있고 또 배당 매력에 부각되면서 삼성전자가 이틀째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남은 거래 동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